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칼포스 성경연구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철학 담당 강사 이상익입니다. 수업은 8회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동영상 강의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과 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입시로서의 철학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시에서는 여러분에게 철학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사는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는 것을 잘 숙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업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예습을 해오시고 그 부분을 성경연구원에서 퀴즈를 볼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 후에 전도사님께서는 제가 프린트한 예상 문제를 다른 전도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푸셔야 합니다. 네, 이제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용과 반작용,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라고 그것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철학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됩니다. 철학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할 겁니다. 네, 어차피 다 외울 거니까 전문적인 철학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부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매우 효율적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앞에 있는 동양 철학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리스 철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리스에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철학적 사유가 가능한 토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복한 환경, 회의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기원전 550년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왜 그때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동서양에 등장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때와 거의 일치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주전 500년 전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시대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주요 시대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입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철학,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번째는 스토아, 에피쿠로스, 절충주의, 신플라톤주의로 나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리스 철학의 전성기 이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전후가 갈립니다. 오늘 부분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남긴 단편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로 다루게 될 부분은 자연철학자들입니다. 자연철학자들은 자연의 원리적인 측면을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집중한 부분은 생성과 소멸, 이런 운동, 존재에 대한 관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보다는 그리스 식민지에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밀레토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밀레도입니다. 바울이 선교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매우 유력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는 3명의 철학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앞으로 철학자들의 이름이 나오면 입으로 따라하세요. 입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의 근육으로 외워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칼포스에서 하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입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하고 아낙시메네스가 헷갈리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아, 아낙시메네스의 어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수학과 천문학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7대 현인 중에 최초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산출하는 원소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그리고 진화론의 일부, 또 영원한 반복, 그리고 시간의 질서에 따라 불의에 대한 벌의 속죄가 나뉜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성과 소멸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 철학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자연 철학자들은 생성과 소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그 원리를 공기에서 찾았습니다. 전도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손을 입 앞에 두고 한번 이렇게 후 하고 세게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그 차갑다고 느껴지시죠? 근데 한번 천천히 입을 열고서 천천히 불어보시면 하고 불어보시면 그 공기가 뜨거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 생성과 소멸에 대한 것들을 공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비밀 결사 종교 단체였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수적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음악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 얘기한 자연 철학자들과 달리 원소가 아닌 어떤 하나의 근원적인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엘레아 학파에는 또 3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이름이 나오면 꼭 입으로 따라하면 좋습니다.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엘레아의 제논. 크세노파네스는 신은 유한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신은 세계 전체의 통일성과 같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범신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나중에 계속 얘기가 될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이나 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된 알은 순수한 이성 인식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이야기했고 존재만 있고 비존재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레아의 제논은 앞에 있는 파르메니데스의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학설들을 변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증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지금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재밌는 변증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 철학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기원전 5세기의 잔철학자들입니다. 먼저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하나의 통일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다원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통일성에서 다시 다원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있어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대립의 통일, 이 부분은 이제 철학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단순히 변증법적인 그런 것들이 대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해서 완성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론의 최초의 모델을 제시한 철학자입니다. 네,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절충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원소로 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불, 공기, 흙 그리고 생성과 변화의 힘을 사랑과 징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화론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인식론으로서 우리 안에 자신에 있는 것들로만 다른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레오키포스는 어떤 것도 아무렇게나 생겨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은 이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한 최초의 인과율을 이야기한 철학자입니다. 이들 둘은 엘레아 학파와 반대가 됩니다. 엘레아 학파는 비어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동, 변화, 소멸, 생성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엄연히 세계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철학자들은 충만과 공허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원자입니다. 원자는 세계에서 지각되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1차적 성질과 2차적 성질, 사물을 인지하는 것은 사물의 2차적 성질에 의해서
1차적 성질에 대한 인식만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칸트에 대해서 심화됩니다. 원자의 운동, 원자의 운동에 의해서 생성과 소멸이 진행됩니다. 특이하게도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학은 유물론적인 윤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낙사고라스입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제 천체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만물 안에 있는 씨앗이나 싹에 의해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누스입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정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그 자연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우는 팁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면 그 정신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안에는 은혜롭게도 사고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름 안에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누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헤겔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보겠습니다. 칼포스 성경연구원에 오셔서 퀴즈를 보신 후에 강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도사님들께서는 협력 퀴즈를 푸셔야 합니다. 협력 퀴즈를 푸시는 이유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력 퀴즈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협력 퀴즈를 푸신 다음에는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